안녕하세요.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 시리즈 두 번째로 디아스포라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나기 마을이 기리는 황순원 선생은 평암 남도 대동군 출생의 실향민입니다. 선생의 가족은 지주 집안에 대한 탄압을 피해서 1946년 솔가하여 월남했습니다. 그 정황은 선생의 두 번째 장편 카인의 후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선생은 남으로 왔으나 분단시대의 개막과 함께 북한 문인들이 쓰는 북한 문학은 그대로 북에 남았습니다. 문제는 북한 문학이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서둘러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그렇다입니다. 분단과 이산의 결과로 타이에 의해 떨어져 살고 있으니 디아스포라라는 어휘의 의의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에 관해 연구하는 학회인 국제한인문학회 회장을 맡고 있을 때 학회의 중점 연구 분야에 북한 문학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에 이른 우리 민족의 문학은 그 시대 전체의 성격을 분단문학이라 통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중국, 중앙아시아, 일본, 미국, 유럽, 호주 등으로 분화 및 확산됨으로써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을 형성하기에 이릅니다. 근자에 많이 쓰이는 이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는 그리스에서 온 말로 분산 또는 이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개념이 적용되던 원래의 영역은 유대인의 역사에 있는데 팔레스타인 외역에 살면서 동일한 종교 규범을 가진 유대인 및 그들의 거주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후의 역사 과정에 있어서 헬레니즘 시대와 초기 기독교 시대를 통해 그리스 근역 및 로마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의 이산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어휘의 적용 범주와 성격은 한민족의 역사 문화적 상황과 너무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근대 이후에 일제의 침탈과 강점기 그리고 남북 분단을 거치면서 발생한 중국 및 중앙아시아로의 집단 이주, 징병징용과 관련된 일본으로의 이주, 궁핍한 생활 속에서 노동자 수출로 시작된 미주로의 이주 등은 명징한 디아스포라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21년 3월에 개봉된 미나리라는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리 아이작 정 감독, 정이삭 감독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정 감독이 연출한 드라마 장르의 영화로 워킹데드로 알려진 스티븐 연이 제이콥 역을, 윤여정이 순자 역을 맡아 연기했습니다. 관람객 수 113만 명을 동원한 이 영화는 여러 상을 받았으며 윤여정에게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선사했습니다. 영화는 낯선 미국 아칸소주로 이주한 한국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빠 제이콥은 농장을 가꾸고 엄마 모니카는 병아리 감별사 일을 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을 위해 할머니 순자가 LA에서 옵니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이 가족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미나리처럼 강인한 새 희망을 찾아냅니다. 미국을 무대로 하고 있으나 한국계 미국인들의 관계 설정과 상황 극복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 삶의 치열한 방식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고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한국의 국경을 넘어 먼 나라 미국의 영어 문화권에서 감동적으로 꼽힌 우리의 드라마입니다. 그러기에 이 영화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예술의 존재 양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범례가 됩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우리말을 상용하고 우리말 문학을 생산하면서 확보한 민족 공동체의 형성, 그로 인한 지역 내 이민족의 배타적 정서 또한 디아스포라적 삶의 유형이 갖는 공통된 특성에 해당합니다. 저는 그동안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 중앙아시아, 일본, 그리고 거리는 멀지만 한국과 친연성이 큰 미국 등지에서 오래 축적된 해외 동포 문학을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이라 호명해 왔습니다. 오늘날의 글로벌 시대에 이 다양한 디아스포라 문학의 분포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불어 남북한 관계의 지형도가 민족적 삶의 내면을 규정하는 상황에 있어서 북한 문학과 연동된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의 경과와 추이를 고찰하는 일은 매우 뜻이 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권 내의 기식은 밥 먹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기식하고 있으면서도 독자적 문화의 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경계의 문학은 그 입지점을 활용하기에 따라 만만찮은 문화적 효용성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과 관련하여 한국 문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보다 유연하고 확장된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디아스포라 문학이 제외 한국 문학인 만큼 그 제외라는 어휘가 표방하는 바와 같이 문학의 창작이 이루어지는 지역, 강역에 대한 규정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내에서 산출된 문학이 아니면 한국 문학이 아니라는 매우 경직된 속지주의가 정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해외 동포의 숫자가 700만 명을 넘고 이 가운데 한국 국적을 가진 이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는 실정이고 보면 이제 속지주의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점차 빛을 잃고 있습니다. 동시에 디아스포라 문학의 창작자가 누구냐, 어느 나라 국적이냐를 분별하는 창작 주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속인주의라고 하는데 이 또한 앞의 기준과 동일한 형편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창작에 소용된 언어가 무엇이냐, 모국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속문주의 또한 그렇습니다. 한국인이라는 법적 지위와 한국어라는 모국어에 국한은 기실,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놓친다 이런 뜻입니다. 소탐대실의 형국을 초래할 수밖에 없도록 국제적 환경이 변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작품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 작품을 읽는 수용층이 누구냐와 같은 부대적인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계 작가 이민진이라고 있습니다. 이민진은 2022년 3월에 개봉한 애플 플러스 드라마 파친코의 원작자로 유명하고 그 덕분에 대통령 취임식 정식 초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주인공 선자의 인생을 통해 일제강점기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우리 역사를 조명했습니다. 제1한국인 가족 4대의 이야기에서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삶의 의지를 그렸습니다. 그 원작이 이민진의 소설이었죠. 이민진은 2007년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이라는 2권 분량의 장편 소설을 미국에서 출간했습니다. 물론 영어로 출간을 했죠. 미국 이민자 1.5세대의 상황을 효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주인공 케이시아는 작가의 현실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케이시는 세탁소집 딸로 장차 변호사가 될 인물이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버지에게 반항하다가 한 대 얻어맞고 집을 나간 케이시의 복잡한 생각과 행동에는 한인 1.5세대의 혼란스러운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국가의 경계가 마찰하는 디아스포라적 현실의 맨 얼굴이기도 합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우리가 이러한 재미 한국계 문학의 지위를 굳이 한국 문학의 범주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외형적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포괄적이며 활달하게 펼쳐지는 문학적 시야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각기의 영역에 한국 문학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가부의 판단이 아니라 그 작품에 한국 문학적 요소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를 따지는 정도의 측정에 방점이 주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한 열린 시각의 접근과 가치 평가를 수행하는 일은 이제는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지구마을, 글로벌 빌리지라는 표현이 전혀 생소하지 않을 만큼 오늘날의 인류 사회는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언어의 변별을 넘어서 그 공동체적 연대가 지근거리로 좁혀지는 체험을 하며 삽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세계 각지에 산포되어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을 민족문화 또는 민족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연결고리로 하여 하나의 꿰미로 연계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이해 및 공유라는 숙제가 우리 면전에,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디아스포라 문학의 미래지향적 가능성이요 다음 세대로 이첩되는 책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 시리즈 2번째로 디아스포라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